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추억을 다 뺏어가 버린다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다 뺏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의미에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거기에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뺏어가면 그러면 어디다 의지하고 살아요?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의 해맑음, 가벼움, 청량함, 청정함, 깨끗함, 아무 문제 없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식에 의미 두고, 돈에 의미 두고, 건강에 의미 두고, 좋은 것에 의미 두고, 의미 있는 것에 의미 두고 하는 거, 그게 하나도 없을 때에 무장무예,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걸릴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가야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팔정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들리고 바르게 행하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상대적인 옳음, 바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 관념에 흔들리는 바가 없는, 관념에 걸리는 바가 없는, 그게 걸림 없는 삶이에요. 걸림 없는 삶. 지금부터 2025년 제3분기 가행정진 첫째 날 9월 12일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제3분기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2025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의미로 들어가면 2025년이라는 의미고, 제3분기 가행정진이라는 의미고, 첫째 날이라는 의미고, 이렇게 의미로 들어가면 그러하지만, 의미라는 것은 의미일 뿐이지 그것이 뭐 하나가 고정되게 딱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 그대로 의미입니다. 뜻하는 바일 뿐이다. 즉 생각하자면 의미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의미만 쫓아가지 그 의미의 성질을 모릅니다. 의미라는 것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뜻이죠. 그것은 그냥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뜻이지 그것의 성질은 공하다. 2025년이라는 것도 공하고, 제3분기 가행정진이라는 것도 공하고, 첫째 날이라는 것도 공하고, 의미는 의미일 뿐이다. 그런데 의미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의미에 매이게 되죠. 걸린다, 매인다, 구속받는다 이겁니다. 의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2025년이라고 하면 2025년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도 공한 의미다. 그래서 매일 것이 없다. 사로잡힐 것이 없다. 구속될 것이 없다. 거기에 매일 것이 없다. 그래서 2025년은 분명히 2025년이지만 2025년이라는 이것의 성질은 공하다. 그래서 의미의 성질은 공합니다. 그 의미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면 제3분기 가행정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이러하다는 것은 모든 것의 성질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저녁 공양들을, 저녁 식사들을 하셨는데, 저녁 식사를 한 것도 분명히 저녁 식사를 하셨지만 저녁 식사를 하신 것도
공하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것에 매일 수도 매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다 날아가 버린다. 근데 날아갈 무엇조차 없다. 무엇이 있어야 그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날아갈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날아간다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냥 무엇을 해도 공한 그것을 하고 있으나 공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밥을 먹고 있어도 공한 밥을 먹고 있다는 것도 공한 작용이고, 걸어가도 공하고, 가만히 있어도 공하고, 생각을 해도 공하고, 생각을 하지 않아도 공하고, 태어남도 공하고, 죽음도 공하고, 좋은 일도 공한 일이고, 나쁜 일도 공한 일이고, 아무 일도 없는 일도 또한 똑같이 공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 수 있겠으며 죽는다 할 수 있겠으며 더더구나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은지는 현실에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항상 증거를 보고 있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자기가 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공한 자기이고 공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도 공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마리,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라 그러죠. 아는 것 말입니다. 의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던 것을 모르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지워야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워야 된다면 양면이 되죠. 아는 것이 있거나 아는 것이 없거나 그렇게 양면이 돼서 아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 공하다, 공한 알미다. 그런데 알면 고정적으로 거기에 고정적인 알무로 여기기 때문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알아도 전혀 눈꽃만큼도 고정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공한 알미죠. 근데 아는 것에 다 매여버린다. 나는 저녁 식사를 했어 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넌 저녁 식사하지 않았어 이러면 내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 나는 했는데 왜 그러냐 하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가 아니고 나는 나쁜 짓을 했어.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너 나쁜 짓 했어 라고 하면 이제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라는 것도 의미고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나쁜 짓을 했어 라는 것도 의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의미에 매이기 때문에 나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왜 했다고 그래? 하고 이제 문제가 되죠.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데까지 이어지면 더더군다나 더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그럴 일이 아니어도 평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렇게 나 잘못한 거 없어 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잘못했어 라고 하면 그냥 마음이 들끓고 난리가 나더구만요. 속이 상해서. 그거 자기가 그런 잘못한 사람이 된다고 여기니까 그 의미에 매여버리니까 내가 그런 잘못한 사람이 되어도 의미일 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뭐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소문을 내거나 그런 일 있을 수 있죠. 근데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소문을 내는 것도 의미 아닙니까? 그 의미에 매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구나 더 못 견디고 또 자기가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하고 싶어 하고 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해도 한 걸로 드러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속 상하고 왜 화가 나? 왜 화가 나요? 그냥 의미에 매인 것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가 없어집니까? 똑같잖아요. 자기가 생각으로 그 의미에 매인 것 뿐이잖아요. 그냥 간단한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매사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의미에 매여서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둥, 안 알아준다는 둥. 그것도 의미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준다. 그래봤자 그거 의미 아니에요? 그거 알아준다고 나한테 뭐 밥이 생깁니까? 사탕이 생깁니까? 아무 소용없는데 알아주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에 매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매여버리기 때문에.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든 사랑해 라고 하면서 포근하게 대해주든 응? 뭐라고 비난을 하든 나는 네가 너무 싫어 라고 하든 그게 자기한테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데 자기가 생각으로 사랑해 하고 포근히 대해주면 아이 좋아 하는 의미에 빠지고 나는 네가 너무 싫어 하면 그냥 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의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일을 겪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겪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의미를 빼고 나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에.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죠. 그렇죠? 자랑스러워하는 거나 창피하게 여기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냥 다른 의미일 뿐이지. 누가 나를 자랑스러워 한다고 나한테 밥이 생깁니까? 사탕이 생깁니까? 누가 나를 창피하게 여긴다고 뭐 내 밥을 뺏어갑니까? 뭘 뺏어갑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아무 상관도 없이 똑같지 않습니까? 결과는 내가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고 뿌듯할 수도 있고.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삶을. 근데 그게 조금 더 심각한 일로 들어가면 좋은 일이 생긴 것과 나쁜 일이 생긴 것, 아주 좋은 일이 생긴 것과 아주 나쁜 일이 생긴 것도 비교해 보십시다. 아주 좋은 일이 생겼으면 뭔가 결과가 있겠죠. 뭐 어떤 게 가장 아주 좋은 일일까요?
예? 아주 좋은 일 어떤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 공부할 것도 없네. 좋은 일도 없고 하면 다 여여해져서 아주 좋은 일. 예를 들어 암인 줄 알았는데 오진으로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았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는 이제 결과가 있죠. 이게 암인 줄 아는 거하고 암인 거하고 그게 아닌 걸로 결과가 나온 거는 분명히 결과가 다르죠. 그런데 그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잘 한번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죽습니다. 이 몸은. 그죠? 그리고 또 병이 들었다 하면 그거 뭐 낫게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뭐 치료를 하든지 뭐 못하면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그런 거지. 거기다 의미를 두고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아 오진이었다 이거고, 나쁜 일이 생긴 거는 자 암이다 이거. 이 차이는 매우 큰 거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50년 뒤에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분 뭐 거의 별로 안 계십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사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인가? 막연하게 우리는 살던 삶을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사라지는 걸. 내가 사라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뭐 10년 더 살으나 50년 더 살으나 50년 뒤에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뭐 별로 더 좋아할 일도 아니고 별로 더 나빠할 일도 아닙니다. 근데 의미에 매달려서 남들하고 비교하는 것도 의미죠. 그래서 남들은 100년을 사는데 뭐 나는 아이고 50년밖에 못 살고, 이 의미 아닙니까? 남들이 다 30년 살고 죽는데 나는 암 걸려서 50살까지 살다 죽으면 그렇게 슬프진 않겠죠. 남들이 100살 산다 싶으니까 내가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의미에 빠져서 사니까 그 무언가들이 주는 의미가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에 매여서 그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니까, 전부 거기다 의미를 두고 사니까 똑같이 물들어가지고 똑같이 그러는 겁니다. 그거요, 똑같이 그냥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물들어서 똑같이 그러고 사는 게 우리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진짜로 뭐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별 다른 일이 없어요. 저 장례식장이나 저 아기 탄생하는 곳이나 별로 다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매우 다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의미에 매여 있을 뿐이지. 뭐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나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나 정확하게 보면, 바른 눈으로 보면 다르지 않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면은 싫어하는 만큼 괴로운 겁니다. 그걸 싫어하는 만큼. 좋아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걸 좋아하는 만큼 좋아할 뿐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좋아하는 만큼,
자기 마음에서 좋다는 의미를 둔 만큼이지. 예, 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좀 무덤덤하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좀 무덤덤한, 좀 원래 성격이 그런 분도 가끔 있죠. 그런 분한테는 큰 차이도 아니고 아주 그냥 팔랑팔랑 그것에 반응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만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주 좋아하고 조금만 싫은 일이 일어나도 아주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응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삶이 별거 있습니까?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사는 게 전부 아니에요. 하루 종일 삶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무슨 말하고 무슨 생각하고 무슨 일 하면서 사는지 전부 뭔가의 의미를 두고, 발전한다 하면 발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냥 당연히 발전하는 게 좋은 것이다 하고, 왜? 모두 다 그렇게 의미에 속기 때문에, 의미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살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이 없다가 일부의 사람들이 굉장히 이것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따라서 관심 가집니다. 그러고 삽니다. 세상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뭐 하나를 만들어내서 의미를 두고 하나를 만들어내서 쫙 관심 갖게 하잖아요. 그럼 우르르 하고 모두 다 관심 가져요. 왜 관심 가지느냐? 몰라요. 남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쫙 가지는 거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더군다나 더 그렇고, 지금은 전 세계가 같이 따라가죠. 뭐 하나에 관심 가지면 전 세계가 같이 유행을 하죠. 네. 그게 우리 중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진짜 뭐 알맹이가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좋다 하면은 우르르 따라서 좋다 하고 관심 가지고, 좋아 보이네, 진짜 좋아 보이네,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이럽니다. 다 모든 게 전부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이란 말입니다. 남들 따라서 우르르 뭐 좋다 하면 전부 우르르, 해외여행 하면 전부 해외여행 다 갔다 와야 됩니다. 또 뭐 크루즈 좋다 하면 우르르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갈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지. 가고는 싶어요. 뭐 그것뿐입니까 어디? 찢어진 청바지 하면 다 한 번씩 이거 봐야 됩니다.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루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도 또 뭔가 이렇게 저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준다, 그런 부부를.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못 하다가도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왜 부부 사이가 이런가 하고 뭘 자꾸 바라게 됩니다. 당신도 그렇게 좀 해줘봐 하고. 그죠? 근데 뭐 뭐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하는 게 그런 거고, 직업도 유행하는 인기 있는 직업 있잖아요.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뭐가 좋다 하면 우르르 따라서 다 그거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뭐지? 또 손톱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일 아트? 맞아요? 그거 예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 일부에서 하니까 나도 하면서 그거 해봤자 불편하기만 하지 보기 예뻐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쁘게 보면 또 예쁘기도 하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도 한 번씩 다 해봐야 된다. 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무엇이든 남들이 한번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뭐가 유행한다 그럼 나도 한번 다 먹어봐야 되고 그거 빼고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 그냥 그런 걸 재미로 느끼면서 살고 있지. 그러니까 좋고 싫음 속에서 살고 싫은 일이 발생하면 싫고 괴롭고 그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정초에 기도할 때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있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어요? 가능이나 해요? 본인들도 알아요. 가능하지 않다는 걸. 그래도요 이런 마음에서 바라는 거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 불안합니다. 나쁜 일이 생길까 봐 은연중에 불안합니다. 그냥 이게 인생이라고 우리가 의미 두고 살고 있는 이런 겁니다. 나는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자기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좀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또는 아유 나 인생 의미 있게 살았어. 그러고 또는 이제 책 한 권 내고 나서 야 그래도 내가 책도 냈어.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죠? 다 의미 두는 거잖아요. 같이 살다가 가족 중에 누구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 의미에 매여서 평생 괴롭게 살잖아요. 특히 자녀가 그런 일을 당한 경우에는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그 마음의 흔적이 남죠. 그 의미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면 그 가족분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잘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전부 그 생각 속에서 그 의미 두고 있는 그 속에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괴롭다,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그 의미라는 것은 공한데 공한 의미에 사로잡혀서 실제로는 여기 앉아 계시면 앉아 계시는 게 전부잖아요. 걸어가면 걸어가는 게 전부고 밥을 먹을 땐 밥을 먹는 게 전부죠. 그런데 여기 앉아 있을 때도 뭔가의 의미를 두고 걸어갈 때도 뭔가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뭔가 생각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보람을 거기다 두고 어디다 두고 의미에다가 두고 근데 이제 밤에 잠잘 때는 의미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잘 때는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잘 때는 그 의미가 없어서 어떡하나. 눈 뜨자마자 또 이제 의미 속에 빠져서 살지. 한번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의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의미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사탕 한 알이 있으면 먹기라도 하지. 의미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다. 그 의미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생각했을 때 만족스러운 거지. 누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또는 싫어한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하나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뺏어가는 거는 표시라도 나지만 누가 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생각으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으니 괴로운 거지. 안 그렇습니까?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다 그러고 살고 있으니 자기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몰라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남들도 다 그러면 자기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내가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건지 몰라요. 항상 은연중에 이게 은연중에 우리는 그게 있어요. 은연중에 읽어드리는 게, 은연중에 판단하는 게 있어요. 은연중에 보고 듣고 항상 그 판단하는 게. 남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 은연중에 보고 듣고 느껴서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나 멍청한 사람이나 모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럼 뭐 똑똑한 거예요, 그게. 다 멍청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어진 것은 없어진 대로. 없어졌는데 의미 두면 괴롭기만 하지. 의미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 살아있을 때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미는 생각이잖아. 의미 두고 있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공하잖아요. 그죠?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 의미는 공하잖아. 자기가 생각할 때만 그 의미가 있으니까. 아주 급할 때, 뛰어갈 때 의미 있습니까? 도망가느라 정신없는데. 그러니까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 생각이 사로잡힐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에, 즉 의미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게 어처구니가 없지 않아요? 아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 예를 들어서 아주 그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다 해서 1억을 주고 작품을 사다 놨다. 귀하게 여기겠죠. 근데 어느 날 그게 가짜를 내가 속아서 산 것이 드러났다. 그때까지는 진짜였다가 갑자기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진짜로 여겼을 때는 그게 진짜인 의미가 있는 거고, 가짜라고 드러났을 때는 가짜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기가 의미를 두고 있으니 그게 진짜도 되고 가짜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어떤 부부가 실제로 그 아내분이 우리 남편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 저런 남편 없다, 이렇게 거의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알고. 그런데 나이가 매우 좀 그래도 한평생 거의 많이 살고 나서 어떤 점을 보게 되고 알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보니 아니네, 내가 최고로 여겼었네 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당신이 최고다, 그 남편분께 당신이 최고다 이러고 평생을 살아왔으니 이 남편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항상 이 와이프는 당신이 최고다 이렇게 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아니네 하고 아니라는 말도 했대요. 아이, 이제 와서 보니 아니네 이런 말도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달라지더래요. 그때부터 자기가 최고라고 여겨서 항상 어디를 가도 우리 남편이 최고야 하고 다니던 분이었거든요. 그때는 자기한테는 최고인 거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닌 거였다. 자기가 둔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살거든요. 네, 그냥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두고 산 거예요. 나중에 속았다는 소리 잘하잖아요. 속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밖에 못 봤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속은 게 진짜인지 처음에 보게 진짜인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잘못 보게 된 건지 처음에 잘못 본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한 의미가 맞다고 여긴다 이거예요.
그 다 의미 속에서 살지 뭐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판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고맙게 생각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에이 나쁜 일이야 라고 기분 나빠하고, 그건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 사람이 해석하기에 달려 있어요. 왜 아들이 이렇게 외국에 뭐 군인으로 이렇게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안 가겠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나쁜 일이고, 나쁜 일인 줄 알았더니 또 좋은 일이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어느 스님께 우리 남편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뭘 많이 갖다 드렸어. 기도의 의미로. 그런데 이렇게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고. 근데 승진해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그거 다 주세요. 승진 이번에 못했어요. 하니까 이번에는 승진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까? 다 받아갔대요. 근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줄을 대가지고 승진을 했대요. 근데 그 승진해서 차가 나왔다네요. 차가 나와서 이제 기뻐서 그 부부가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대요. 남편은 돌아가시고 아내분은 살았는데 몸이 좀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네요. 그 스님께. 그 스님이 그래 이번에는 승진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좀 너 이번에 승진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그랬대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이, 그죠? 너 승진하면 죽는다. 근데 죽는다 했어도 그 말 들었겠어요? 안 들었을 거예요. 물론 스님이라는 분들이 그런 거 미래를 예견해주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스님은 그랬나 봐요. 네.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만큼 밖에 판단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미를 두고 이거는 내 뜻대로 됐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높이로 판단하는 거지. 자기 눈높이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다. 자기 눈높이로 봤을 때는 이건 나쁜 일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은요, 다른 말은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빠져 있는 의미, 그게 전부다. 이렇게 딱 해서 다른 말을 하지도 마. 해봐야 안 들어와. 이래요. 안 들어와요. 자기가 딱 의미를 두고 있으면 그게 맞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도 자기식으로 법문을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다 하면 싫어합니다. 안 싫어하는 것 같죠? 마음속으로는 그거 싫어요. 그냥 이건 싫다고 하기도 이전에 그냥 맞다고 자기는 딱 여겨버립니다. 그거 아니다 하면 그런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법우님들께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딱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맞다고 여기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안 그래요?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걸 잘못됐다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아주 싫어요. 왜? 자기가 맞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맞다고 여기거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해서 안 듣고 싶어요. 안 들어요. 그냥 이거 맞아. 이럽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법문을 들으면서 견해가 안 생길 수 있으며 자기가 맞다고 여기는 공부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놓아지겠습니까? 맞다고 여기는데 자기가 의미를 두고 있는데. 방하착이라는 말만 보더라도 방하착은 다 놓으라는 말입니다. 남김없이 다 놓으라는 거죠. 근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은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방하착이 안 되는 겁니다. 방하착 그랬을 때 깨닫는다 해도 뭐라고 해도 깨닫는 거 아니라 뭐라고 해도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의미를 두고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은 꼼짝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 딱 붙들고 있으려고 하지. 그런 게 우리 특징입니다. 가진 견해가 없어지면 허전하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당장 어쩌라고? 그 견해 없으면 지금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가라고 그러면 너무 황당한데 이렇게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너무 황당하잖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차라리.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견해 다 놓고 그럼 어쩌라고? 그럼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차라리. 근데 그렇게 다 놓아서 내 견해가 빌털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보고 듣고 법문 들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님 핑계를 해도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스님이 그렇게 견해로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진 견해를 다 뺏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그 법문조차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내가 맞는 말이니까 가지고 있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프다 하는데 그럼 밥을 드십시오 했는데 밥을 드십시오 하는 거는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은 그런 견해는 딱 가지고 있다. 그렇게 그 견해를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밥을 드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견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항상 의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먹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공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공부는 견해 그러니까 법문을 들은 그 내용대로 실천해 가는 게 공부가 아니고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게 실천이냐. 방하차 그러면 모든 옳다고 여기는 견해가 다 놓아지는 게 실천이지. 실천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데 방하착이라는 것조차 잡고 있으면 그건 안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날 수가, 즉 벗어날 수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의미를 두고 의미 속에서 살고 있는 삶 아닙니까? 의미 다 뺐으면 사람들이 황당할걸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죠? 그러면 무슨 의미로 사나? 이럴 겁니다. 왜? 의미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뭐 벗어나서
밥 먹을 때 밥만 먹을 수 있고 잘 때 잠만 잘 수 있고 해야 마음에 아무 문제가 걸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고통이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뺏어가면 다 싫어하겠지. 과거의 추억을 다 뺏어간다. 그럼 싫어하겠지. 좋은 추억은 갖고 있고 싶겠죠. 그냥 의미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추억을 다 뺏어가 버린다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다 뺏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의미에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래서 거기에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뺏어가면 그러면 어디다 의지하고 살아요?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의 해맑음, 가벼움, 청량함, 청정함, 깨끗함, 아무 문제 없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식의 의미 두고 돈의 의미 두고 건강의 의미 두고 좋은 것에 의미 두고 의미 있는 것에 의미 두고 하는 거 그게 하나도 없을 때에 이제 무장무예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걸릴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가야 있는 그대로가 보이고 팔정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이고 바르게 들리고 바르게 행하게 되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바름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상대적인 옳음, 바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 관념에 흔들리는 바가 없는 관념에 걸리는 바가 없는 그게 걸림 없는 삶이에요. 걸림 없는 삶. 그 우리가 의미 두고 있는 거 그런 거는 그 의미 둘 일이 아니에요. 그놈의 의미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니에요. 똥통에 구더기가 똥이 다 없어지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러겠지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똥이 다 없어지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똥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똥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게 의미인 줄 아는데 그게 전부 망상이고 괴로움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괴롭히고 있는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다 빼고 보면 그런 망상을 다 빼고 보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직업이든 저런 직업이든 직업인이든 직업이 없든 학생이든 좋은 머리가 뭐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한번 보세요. 의미 빼고 나면 똑같이 뭐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할 일 좀 하다가 때 되면 배고프면 먹고 때 되면 자고 그러지 않아요? 이 의미 속에서는 저 사람은 팔등신의 아름다운 미니 의미. 야, 저 사람은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 라는 의미. 저 사람은 정말 뭐가 괜찮아. 저 사람은 뭐가 나빠. 전부 의미잖아. 그죠? 근데 그 의미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좀 먹고 졸리면 밤 되면 또 자고 모두 똑같이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해외여행을 갔다 왔던 해외여행 한번 못 가고 그냥 휴가를 방콕으로 보냈던 간에 의미를 두면 그 차이는 크죠.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은 즐겁고 행복하고
나는 방콕으로 보냈어 하면 아유 나는 뭐 괴로워 그런다 칩시다. 근데 실제로는 한번 보세요. 똑같지 않은가? 해외여행 간 사람은 집에 있었던 사람은 집안에 왔다 갔다 했고 해외여행 간 사람은 좀 더 멀리 갔다 왔고 돌아다니다 왔고 그죠? 그리고 좀 걸어 다녔느냐 그 하늘 위에서 이렇게 그 비행기 안에서 걸어 다녔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비행기 탔을 때 좀 괴롭죠. 오래 멀리 가면 내리지도 못하고 그 좁은 자리에서 이게 기압도 낮아가지고 뭐 귀도 먹먹해질 수도 있고 꼼짝도 못하고 답답한데 거기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외여행 간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이게 의미의 노예인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느냐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음식은 우리나라에도 해외 음식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던 거를 계속 보느냐 안 보던 것을 가서 보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모양 다르잖아요. 근데 그 모양 다른 걸 봤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의미를 둬서 그 의미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요. 더 힘이 들어도 행복하다 즐겁다 이러고 아니, 집에서 편안하게 있어도 괴롭다 나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전부 의미에 속아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러고 있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하루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것만 해도 우리가 겪고 있는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아요. 전부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중생은 의미에 속아서 거기서 그 속에서 좋다 싫다 괴롭다 어떻다 그 장단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둔 의미의 장단에. 안 그래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근데 자기 눈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눈만 감으면 안 보일 그것을 그렇잖아요. 눈만 감으면 안 보일 것을 그렇게 아름답다. 말 한마디 가까운 가족이 더더군다나 말 한마디 따뜻하게 자기 마음 알아주면 그냥 그것이 좋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뭐가 달라요?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생각으로 의미를 두니까 그 말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 생각에 속고 사는 거예요. 전부. 그걸 인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우리의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삶을 온갖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찍고 카메라가 좋으면 이제 선명하게 찍겠지. 음향시 소리 좋으면 소리도 또 리얼하게 나게 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오는 거지 보고 듣는 것에. 그럼 그런 거 쫙 음악도 깔고 또 나레이션 그럴듯한 멘트를까지 섞어 놓으면 야 그래 하면서 또 다들 거기에 빠져서 보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믿음 간에 그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방송하는 게.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서 저러면서 그런 거 말고 인생에 뭐가 있어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해도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같은 일이에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항상 똑같아요.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지금부터 100만 년, 1000만 년이 지난 뒤나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으로 다르게 의미를 둔 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야,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되고 절대로 결석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도 특히 겨울에 추운데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 참 하기 싫은데 그런 거 하고 그러면서
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아침에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탁 밑에만 딱 가리고 맨날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 맨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놀고 배 젓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것 같아. 근데 나처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런 관념이 나한테는 주입되어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학교 안 가고도 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네. 그러면 왜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는 삶은 의미가 좀 없게 볼지도 몰라. 근데 그들의 삶에 의미가 없겠어요? 우리를 보면 불쌍하게 여길지도 몰라. 저러고 어떻게 사나 하고. 그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둔 의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어느 나라에 학교가 없다고 불쌍하게 여길 건 없어요. 문명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 정말 무슨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더 좋은 일인 것처럼 진짜 그게 더 발전인 것처럼 우리가 초가집에 살다가 이런 빌딩을 짓고 살면 진짜 더 좋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더 편리하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으면 좀 더 편리하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초가집보다 빌딩이 안 좋은 점들도 있어요. 그래도 편리는 하죠. 근데 또 어디에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편리함도 다를 거예요. 초가집이 익숙한 사람은 빌딩에 가면 불편해서 못 살 거예요. 무슨 시멘트, 독 이런 것도 있다고 하대요. 또는 복잡해서 불편해서 답답해서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우리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거기다가 더 좋게 두면 더 좋은 거야. 그 인간의 삶이 별거 없잖아요. 전부 뭐 이거잖아요. 저기 어느 별에 취직하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 아들은 저 좋은 별에 취직하러 못 갔어 해서 속상해하는 엄마 아무도 없잖아요. 왜? 아무도 거기 간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만고만한 우리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서로 비교해서 저렇게 좋은 데가 또 있어. 정해져 있어. 저 좋은 데에 못 가서. 근데 만약에 이게 더 발달이 돼서 이 별, 저 별, 좋은 별에 다 취직해서 갔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도 지구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할 거 아니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왜 저러나. 안 그렇겠어요? 우리 아들만 남아서 저기 있다. 그러면 인간이 우리 삶이 뭐 별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네. 그러고 보면요.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우리가 왜 개미들이 바글바글 모여가 바퀴벌레? 바퀴벌레는 싫죠. 개미들이 바글바글 벌이 바글바글 모여서 그냥 저기 벌은 꿀에만 의미를 두고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좀 낫다고 여기죠? 벌 보면서 약간 자기가 당연히 낫다고 여기겠지. 바퀴벌레 보면서 당연히 그렇고 바퀴벌레를 불쌍히 여기겠지. 불쌍히 여기더라고. 걔들 기분 나쁠걸. 왜 걔들이 불쌍해야 돼? 우리 관념인 거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삶이라는 게 거기에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거기서 뭐 그 속에서 뭐 훌륭해 봤자 이런 일을 벗어나지 않고, 못나 봤자 이런 일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똑같아요. 못났으나 훌륭하나 똑같아. 차이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의미로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여기니까 그냥 기분이 나쁠 때는 나쁘고 좋을 때는 좋고 속이 상할 때는 상하고 좋을 때는 좋고 막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삶 속에서 이렇게 조금만 그냥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나 뭐 단순한 사실 아니에요. 이 단순한 사실도 보지 못하고 그냥 우르르 그 중생의 의미, 모든 사람들의 의미에 따라다니면서 즉 유행을 따라다닌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지.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게 뭐 그 인생이 대단한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 떠서 돌아다니다가 자고 눈 떠서 돌아다니다가 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인생이 그게 뭐가 별거예요? 여기 돌아다니는 크루즈 안에 돌아다니느냐 내 집 안에 돌아다니냐 뭐 그냥 그 차이지. 그죠? 색다른 음식 먹어보느냐 맨날 먹던 된장찌개 먹느냐 그 차이지. 근데 인간은 새로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색다른 음식 먹어보는 게 좋아 보이는 거지. 꼭 된장찌개보다 색다른 음식이 더 맛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의미를 두니까 그거 먹으면 더 행복한 것 같지. 그냥 의미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속고 살면서 뭐 그냥 그 인생에 뭐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폼 잡고 살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멍청하게 살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다 똑같은 일이네. 일어나도 똑같은 일, 자도 똑같은 일, 이걸 먹어도 같은 일, 저것도 먹어도 같은 일. 가도 같은 일, 안 가도 같은 일.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같은 일, 난 너가 너무 싫어해도 같은 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거네. 아무 차이가 없네. 이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해도 되잖아요. 똑같은 일. 차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관념에 매이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관념 없이 보면 똑같아요. 이게 무슨 진리라는 게 어려운 곳에 높은 곳에 있고 어려운 곳에 숨어 있고 어려운 수행을 해야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진리는 100% 드러나 있어요. 그것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도 충분히 돼. 이해도 되는데 왜 이해된 것은 의미가 없느냐? 이해된 것은 왜 힘이 없느냐? 힘이 없느냐? 생각으로 이해됐기 때문에. 이해된 것조차 의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것조차 의미잖아. 의미로 이해한 거잖아. 그래서 이건 힘이 없어요. 의미는 힘이 없어요. 아무런. 습관이 힘이 있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해야지라고 한 생각대로는 안 되죠. 근데 습관은 저절로 나오죠. 습관은 힘이 세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이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은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습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습관은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작심한다고 해서 바뀝니까? 안 바뀌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런 게 나오죠. 그게 습관이에요. 그럼 습관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힘에 의해 저절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